할애를 해서 다 교육 때문에 오셨는데 오늘 좋은 성과나 좋은 결과가 났으면 저도 뭐 되게 좋겠습니다. 한 1시간 좀 채 안 되게 뭐 할 것 같은데 여기 PT에 있는 건 기존에 지금 뭐 PT 자료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PT 없는 것도 좋으니까 질의 응답을 뭐 중간중간 아무 때나 하셔도 괜찮습니다. PT에 있는 자료야 여기저기 인터넷 찾아보고 뭐 저한테 물어봐도 되고 또는 끝나고 나서라도 메일로 통화를 할 수 있으니까 궁금한 건 항상 PT에 있는 자료를 강의하기보다 살아있는 궁금한 거 바로바로 물어보면 거기에 답하고 대답하는 것으로 귀한 시간이 날차게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하던 지난번 지금 개명대에서 제가 발표했던 게 있는데 그거 다음 버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골프를 그동안 제가 역학이나 아니면 기타 그런 거에서 공부를 좀 하면서 쭉 지나온 과정이 그동안 공부했던 거하고 그동안 뭐 연구했던 거 또는 골프 레슨 및 골프를 위해서 좀 활동했던 게 일맥상통하게 지금 쭉 이렇게 타임 스케줄처럼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학교에서 공부할 때만은 운동 역학이나 재활적으로 제가 전공을 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스카이 70에 제가 골프 쪽으로 이제 재활센터를 운영을 한 10여 년간 했거든요. 스카이에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프로들이 한 200명 정도 상주하니까 스카이하고 태광이 지금 현재 뭐 선수들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선수들이 모집단이 많으니까 일단은 부상이나 재활이나 컨디셔닝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멘탈적인 얘기를 연구소에서 진행을 제가 한 10여 년 가까이 해보니까 많은 이제 뭐 물론 직원들도 있고 트레이너들도 있고 해서 뭐 겪었지만 필드 경험을 선수들하고 직접 맞대면서 해보니까 아 이게 필요한 거다 해서 다시 또 공부를 좀 해서 다시 보충을 하고 해서 그동안 쭉 했던 결과가 이제 최근에 한 4, 5년 전부터 제가 내과학이라는 학회 또는 컨소시엄 이런 데 많이 참여를 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물론 이제 체육파트에서는 거의 사람이 없어요. 기존의 내과학 우리 주로 연구 및 발표하시는 분들 신경의학자 또는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출신 전기하고 공대 쪽에서 이제 이런 내과학 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요즘 유행하는 IoT라 그러죠. 사무로 인터넷 오브 싱해서 사물 인터넷 쪽에 관련이 있어서 뭔가 아이디어나 뭔가 기계가 나오면 먼저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는 공대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국가 연구 자금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공대 쪽이 많이 오고 이제 의대 쪽은 뭐 본인들이 연구했던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하고 이제 유일하게 제가 체육 쪽에 달라들어서 하는 건 도대체 체육에서 뭐하러 이거 배우냐고 뭐 어디 다시 다닐 거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체육 쪽에서도 우리 신체 쪽에서 움직이는 데 있어서 코딩이 머릿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체육에서 인식을 하고 체육을 지도할 때 어떻게 합리적으로 또는 이해하는 순수대로 또는 순서적인 코딩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를 진지하게 공부해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열심히 좀 내과학 쪽을 쫓아다니면서 최근에 우리 소재겠죠. 하나의 작은 요소가 그 요소가 그러면 왜 뭐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쭉 얘기를 했던 거고 그거 연장선상에서 이제 실제 그러면 골프를 치는 데 있어서 뭐를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합리적으로 인식이 돼서 시간을 단축시키고 잘못하고 있는 거를 리커버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지 그리고 또 눈으로 봐도 저 선수는 저렇게 아니면 일반인은 저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반드시 저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는 동작 액팅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수정을 해볼까 해서 이제 그런부터 해서 쭉 요소까지 근데 이제 실제 마지막에 있는 골프의 요소의 구성이라는 건 제 연구소나 아니면 제가 그동안 뭐 많이 다뤄봤던 5개 영역을 나눠서 그 하부 종목으로 제가 소팅을 한 거지 현재 뭐 많이 미국이나 아니면 TPI 또는 뭐 개인적으로 레슨하고 계신 선생님들 프로님들 하고는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참고 자료로 제가 한 10여 년 가까이 연구를 하고 이렇게 소팅을 해보니까 큰 테마는 이렇게 흘러가더라 라는 거를 제가 이제 분류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 정확하게 딱딱 나눠서 저게 100%다 이런 생각은 아니고 제가 소팅을 해봤더니까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 저변이나 아니면 인터넷 아니면 뭐 이런 대중 강의에 가장 많이 뜨는 게 뇌과학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뇌과학도 알고 보면 뭐 이제 대부분 신경의학자나 신경역학이나 아니면 그런 병원 쪽에 많이 근무하시던 분들이 나와서, 근데 병원에서 뇌과학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실제적으로는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또는 살아있을 때 의학 정보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발달한 게 뭐 반대로 생각하면 전쟁을 통해서 독일과 일본이라는 전쟁을 통해서 이런 생체에 대한 의학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서 발달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강연을 많이 하는 김대식 교수나 뭐 카이스트 아니면 뭐 포항공대 이런 교수들 보면 독일에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미국에서 근무하다가 와서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이렇게 뇌에 대한 최신 정보를 지금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런 강의들도 보면 대부분 크게 보면 이런 사진 두 장이 1800년대 이후부터 이제 지금까지 나오는 가장 큰 테마를 줘요. 뇌과학하면 대부분 요거 두 개로 대부분 설명이 시작이 돼요. 왼쪽의 그림은 피어슨 게이지라는 사람인데 1848년에 이제 사건이 나는 거예요. 미국이 이제 서부 개척 시대에 산이 있고 덜이 있을 때 폭탄을 설치를 했는데 그 폭탄을 설치하는 기계 공학자예요. 폭탄량을 얼마를 매수해서 산을 까고 철도를 깔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폭탄을 버튼을 꽉 눌렀는데 들고 있는 저 쇠파이프 1m짜리 6km 정도 나가는 게 날라서 머리에 꽂혀요. 정확하게 이 라인 쪽으로. 저 상태가 지금 머리가 꽂혀 있는 걸 찍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저때 저렇게 해가지고는 이거 죽었네? 이 쇠파이프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 병원으로 후송을 해서 쇠파이프를 뺐어요. 살았습니다. 48년에 26살인데 60년까지 살았어요, 저 사람이. 근데 문제는 이제 살긴 살았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 된 거예요. 쇠파이프가 지나간 자리, 이 쇠파이프가 빼내고 나니까 쇠파이프 앞에 있던 전두엽부터 해서 눈, 이 시신경하고 요 사이에 관련되어 있는 이성적인 자제하고 통제하고 했던 그 부분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한 3개월 후부터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예전에 알던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계산, 이성 다 까먹는 거예요. 하나도 못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술만 마시고 성격 그냥 막 내지르고 생각 자체가 없어진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말년에는 이 쇠파이프 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강연만 했어요. 강연을 하고 나서 강연료나 기타 이제 여러 뭐 돈이 좀 생기잖아요. 적극적으로 탔습니다. 계산을 못해요. 이 사람이 생기면서 이 사람이 이런 사안이 생기면서 추적을 해서 야 이게 내가 이게 위에 이게 이렇게 꽂혀가지고 빼도 죽는 게 아니구나. 다만 생각이나 기타 감정이 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 완전히 한 사람이 두 개의 A, B로 나눠지지?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인류가 뭐 1차 대전, 2차 대전 하면서 계속해서 뇌를 가지고 여기저기 찔러보는 거예요. 뇌라는 건 여기 그림에도 잘 나와 있지만 이 두개골 머리 뚜껑 안에 갇혀있는 뇌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뇌를 여기 자극 저기 자극 해보니까 담당 전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거를 이제 책에다 많이 써놓은 걸 호문클루스라 그래요. 이 뇌는 무슨 작용, 이 뇌는 무슨 작용했더니 그게 이제 지금 한 200년 가까이 지나오면서 요즘은 많이 밝혀졌어요. 전두엽, 후두엽, 척두엽, 뭐 뇌간 해서 기억은 어디서 하고 이런 게요. 이 사람을 통해서 뇌라는 공부가 이제 본질적으로 처음으로 스타트를 해요. 그 와중에 이제 또 두 번째 사건이 나는 게 히포캄푸스라고 해마라는 게 있습니다. 해마. 여기 보면 우리 이어폰 헤드세트처럼 이렇게 귀에 꼽으면 이렇게 반으로 도는 거예요. 빨간색이 여기 파란색 요 라인들이 해마예요. 해마가 이렇게 손오공띠처럼 이런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11살 때부터 간질이 시작을 했는데 27세 때 수술을 해요. 27세에 간질이 워낙 심해서 가만히 놔두면 죽겠구나 숨을 못 쉬어서 호흡 발작을 하면 보통 우리 간질 환자들 보면 이렇게 거품을 많이 내뿜잖아요. 호흡이 안 돼서. 이거 너무 심해가지고 안 되겠어서 의사들이 4-5명 모여서 이 담당 의사들이 야 이거 어차피 이래갖고 저래갖고 죽을 거 안 되겠다. 너무 신경이 전기 자극이 많이 뿜어내는 해마라는
히포캄퍼스라는 자리를 이거를 다 잘라내잖아요. 여기서 지금 계속 호르몬 분비가 과다하게 나오는 잘라내서 살려보자 라고 했습니다. 잘라냈습니다. 잘라냈는데 그 순간부터 병원에서 이 아저씨는 기억은 옛날 기억은 다 해. 옛날 26세 이전 기억은 잘해. 27세 이전 기억은 잘하는데 그날 수술한 이후부터는 들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여기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그러고 2008년까지 살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수술 전에 요거 수술하고 나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 HM 약자로입니다. HM 헨리 몰리에슨인데 그냥 HM으로 다툼입니다. 내과학 쪽에서 이 HM의 해마를 잘라낸 이후부터 이게 또 기억이라는 것에 대한 거를 정보를 줘요. 해마가 있기 전 해마가 없고 나서 제거 후의 기억 체계. 이래서 이제 모든 게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내과학이 시작을 하고 계속해서 지금도 여기서 시작을 기억이라는 게 우리가 습득을 하면 기억을 어떻게 하고 이걸 장기 기억으로 가는지 순간 기억으로 가는지 그런 기억에 대한 테마, 기억을 어디서 그다음에 어떤 자극을 주면 평생 기억으로 가고 어떤 자극을 주면 20일, 30일 이런 기억에 대한 모든 연동작용을 주는 게 이 한 장의 사진이에요. 이 두 사람이 뇌과학 쪽에서 대부분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시작과 기억이라는 파트.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 기억이라는 파트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억도 기억을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기억을 잠재적으로 형성하고 만들고 오늘 본 것도 머릿속에 내라는 것은 밖에 나와 있어서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라는 건 우리 오감이라 그러죠. 이 오감이 주는 정보를 가지고 내가 이거는 버려야 될 거, 이거는 장기, 이건 단기, 이거는 감정 컨트롤 여러 가지 파트로 머리가 분류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분류를 하다가 보면 머리는 계속 이렇게 합리적으로 자기한테 합리성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억 자체를 내 기억이 전체 100%의 찬성과 100%의 모든 스펙트럼을 다 기억했다라고 하는 건 자기만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계속해서 착시 현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또 이제 계속해서 반대급부 쪽으로 기억이라는 걸 어떻게 그러면 좀 절제시키고 내 마음대로 정당성을 확보하게 한 기억을 없애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공부를 요즘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억 HM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억이라는 게 저거 해마를 없애면 기억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기억을 장기, 단기 나한테 유용한 기억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40-50년간에 걸쳐서 이제 이런 얘기가 점차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방법은 전체 통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타이틀, 제목을 소트, 요소를 파악을 해서 그거를 링크, 연결시켜서 기억을 내는 하려고 한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걸 그때그때 새롭게 창출해내려고 한다. 사람의 머리는 자체적으로. 이 기억이 그럼 너무 많으면 사람의 머리가 터지겠죠. 그래서 이제 에밍하우스라는 사람이 망각의 곡선을 새로운 정보가 입력이 되자마자 그때부터 바로 망각이 언제? 20분 지나면 바로 그때부터 망각의 곡선은 시작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기억이 저장이 된 게 별다른 액션이나 별다른 자극이나 별다른 흥분, 공포가 없어 상황에서 기억은 첫날은 54%, 일주일 뒤에는 21%. 왜냐하면 사람의 뇌는 정해져 있는 용량 자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루시라는 그런 영화도 보면 사람 머리를 97%를 쓰면 다 조절해요 이러는 것처럼 지금은 대부분 용량 체계로 인정을 해요. 용량이 무제한이 아니라 사람이 쓸 수 있는 용량. 왜냐하면 아까 간질 그런 것도 너무 많은 용량을 쓰다가 보면 전류나 흐름 자체가 지금 머리에서 나오는 전기 코드적인 신호가 나트륨이나 철이나 이런 칼슘적인 액팅이 서로가 충돌이 나면 간질 발작처럼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억이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소멸되어 가는 것은 아주 합리적인 머리에 있어서의 프로세스, 진행 과정이라고 인식을 하죠. 무조건 100%다 나는 다 기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교육학자인데 심리 교육인데 이쪽에서 해보니까 이런 기억의 커리큘럼이 하루하고 일주일하고 배우자마자부터 20분 후부터는 망각 곡선이 시작된다 라는 걸 심리학자가 밝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이거는 이제 영화로 나왔는데,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뭐 성인이 많이 나오고 뭐 이런 유명한 영화가 아니라 사실은 애들 애니메이션 영화예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듣고 심리학이나 아니면 기타 지금 뭐 이쪽에서 얘기를 들어서 저도 다시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영화 또 찾아보려고 하니까 참 좋은 우리나라이잖아요. 이 영화 찾아보는데 제가 인터넷에 확 찾았어요. 얼마 주고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30포인트 주니까 다운이 돼요. 컴퓨터 깔아놓고 한 10편 정도 봤는데 되게 재밌어요. 근데 여기 지금 애들을 위한 미국에서 버클리에서 뭐 다음 장에 나오는 버클리 심리학과 교수나 아니면 내 전공 교수들이 어린 애들을 위한 심리, 머리 쪽에 있는 학습서예요. 이게 나온 시점이 이제 또 묘하게도 미국에서 아니면 유럽에서 컴퓨터 공부를 시키는, 코딩을 공부시킬 때 동시에 거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머리라는 거를 애들 때부터 인식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꼬마 한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자 주인공인데, 그 여자 주인공의 머리에 있는 애들이에요. 머릿속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복잡한 뭐 전두엽, 후두엽, 척두엽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애들이니까, 머리라는 내 속에서는 내 속에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감정적인 컨트롤을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의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보통 심리학자들은 3, 6, 9 뭐 이렇게 쭉 나누는데, 여기서 5개 정도의 캐릭터로 맞춰서 이 5명이 매일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기분이 좋네. 기분이 좋은 무슨 기획을 내보내야 되지. 오늘은 새로운 작업이 왔네. 요거 작업이 왔는데 롱타임으로 갈지 숏타임으로 갈지, 이거 성질이 나네. 어떻게 성질을 컨트롤해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얘들이 야 네가 나가, 네가 대표를 해 라고, 네가 구해와 라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표적인 5명의 감정의 뜻을 하는 거고, 요 감정 중에서 가운데 있는 조이라는 친구가 주로 헤드쿼터의 역할을 많이 조율을 해줘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이제 침울해 있고 안 좋을 때 항상 떠올리는 기억, 상상 속의 행복한 기억이라는 친구. 요 뒤에 있는 게 이제 기억 창고들이에요. 기억 창고. 그래서 이 기억 창고가 무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억이 오면 옛날 기억 없애버리고 딜리트 저쪽 쓰레기통에 넣고 새로운 기억 넣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또 가장 인간의 감정 중에서 가장 훌륭한 감정이, 보통은 여기 딱 보면 조이라는 게 좋겠구나라고 다들 생각을 하지만, 이 애니메이션 보면 사람의 감정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안경쓴 슬픔이에요. 슬픔이가 모든 것을, 슬픔을 어떻게 정화하고 슬픔을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지 애들 또는 어른들 신경 안정적인 작용을 많이 해주고, 결국에는 슬픔이가 해준다라는 감정적인 드라마를, 영화를 한번 쭉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했던 버클리 심리학 교수가 이분은 6가지의 감정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영화 내에서도 6개가 아니라 5개 정도로만 액팅을 해줘서 머릿속에 감정도 이렇게 분할을 해서 어떻게 감정이, 기억이 코딩이 되는지를 애들한테 미국에서 영화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심리나 뭐 이쪽에서 되게 이거 많이 공부도 많이 보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코딩이란 어떻게 지금 코딩이 흘러가고 왜 코딩이 필요한가? 지금 트럼프 앞에 대통령이죠. 오바마 대통령이 본인의 딸들이 당시 어려서 공부를 좀 많이 시켜요. 엄마가 하고 뭐 딸 둘을. 그래서 얼마 전에 또 하버드 딸내미 입학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바마도 적극적으로 자기 애들이 대통령 재직 시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3학년부터 했거든요. 초, 중, 고 다닐 때부터 교육에 관심이 많으니까 직접 자기 딸한테도 무슨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지, 미국의 애들한테 뭐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지를 공부를 하면서 이 차세대를 이끌어갈 애들은 반드시 코딩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 스티브 잡스하고 오바마하고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컴퓨터를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컴퓨터를 다루는데 그러면 컴퓨터에 어떻게 뭘 다뤄야 될지, 컴퓨터 그냥 뭐 단순히 마우스만 다루는 게 다루는 거냐,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아니면 뭐 스티브 잡스가 만드는 그 컴퓨터 쓰기만 하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딩이란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 전체를 근데 만드는 과정 중에서도 코드를, 컴퓨터가 이해하는 코드를 집어넣는 걸 코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 뭐 작년부터 우리도 강남, 뭐 목동 이런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코딩 공부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는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대학교 1, 2학년 때 이런 비슷한 정보를 가지고 많이 우리가 배웠던 대학교 때 배웠던 코딩의 정보는 뭐 예를 들면 베이직 또는 포트란, C++,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거를 지금은 애들부터 교육을 좀 시켜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게 코딩에 대한,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시작한다라고. 정보가 이렇게 지금 많은 정보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많은 정보들이 컴퓨터 관련해서 또는 뭐 일상의 지금 IoT 우리가 매칭시켜서 나하고 관련되어 있는 체육적인 정보가 시계로도 찾아오고 아니면 뭐 이렇게 심박수라는 게 바로 눈으로 내 아이폰 아니면 또는 뭐 갤럭시에 바로 나타내 줄 수 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내 머릿속에서 이해하고 내 머릿속에 심어넣고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찾아낼 수 있지 하는 고민을 하다가 집약을 시킬 수 있는 건 컴퓨터하고 연결을 모든 걸 시켜야 되겠다. 물론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IoT,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 시작점입니다. 주변에 널려있는 뭐 가정집에 가도 냉장고, 가스레인지 모든 거 널려있는 게 휴대폰에도 모든 거를 제어하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많은 사물 인터넷을 컨트롤하려고 삼성 다음으로 LG가 사물 인터넷에 지금 총 사활을 걸었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LG가 홈오토메이션에 모든 것을 연결하겠다라고 많이 하고 그 밑에 이제 사물 인터넷을 만들어내고 링크시키는 작업을 LG가 삼성처럼 뭐 반도체 기술이나 플래시 기술이나 뚜렷한 기술이 없다 보니까 LG가 나서서 지금 이 사물 인터넷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물 인터넷이나 모든 내 공간 주변에 있는 걸 어떻게 하면 내 머릿속에 내가 작동을 시키기 위해서 코딩을 시킬 수 있을까? 실제적인 공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를 해보니까 컴퓨터하고 관련된 거는 코딩이란 전부 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써줘요. 컴퓨터가 우리말 써주면 이해 못합니다. 컴퓨터가 쓸 수 있는 언어, 적재적소의 언어, 예전처럼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빌 게이츠, 뭐 스티브 잡스, 애플 그런 컴퓨터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을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컴퓨터에 맞는 컴퓨터하고 접목이 되는 걸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딩 공부를 하면 보통 컴퓨터는 요즘 자바 쪽을 많이 써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또 뭐 가끔 우리 컴퓨터에 보면 나오죠. 많이 무슨 단어를 열어야 되는 거. 이게 사실은 그런 골프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다 똑같은 테마예요. 주변에 골프에 대한 정보 지식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산재에 있는 정보가 있고 그 정보들을 활용해서 그럼 내 핸디나 내가 애들 레슨할 때 가르쳐야 되는 골프 정보는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골프를 그러면 해서 내가 가르치려고 하다가 보면 그걸 가르치려면 내가 어떻게 분류해야 되고 내가 뭘 애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지 라는 게 이제 제가 이번 시간에 주제로 1시간 정도 하려고 했던 게 골프를 그러면 가르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접목이 돼야 되지 여기 이제 골프를 위한 코딩은 뭘까요? 라는 개념입니다. 자, 여기 이제 비슷한 대부분의 우리가 코딩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한정적이고 너무 지역적이고 특색에만 맞춰져 있지 않을까 오해를 불러오는 여러 가지 사안들입니다. 일종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문화적인 DNA 요소라고 해요. 이 지금 광고가 미국에 있는 타임스퀘어 광고지에 나온 거예요. 추신수가 우리나라 문화관광부하고 조인을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추신수가 홈런 잘 치고 야구 잘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많이 아니까 문화관광부가 추신수한테 돈을 주고 광고를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아이콘을 광고를 하자라고 광고를 했어요. 이 광고가 타임스퀘어에서 한 일주일가량 떴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도대체 추신수하고 이걸 보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대부분 이해되죠? 왜? 한국인 한식 불고기. 추신수가 불고기 먹으면 불고기 좀 많이 드세요. 우리나라 한우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다 이해가 좀 되잖아요. 추신수 먹기 한우인데 이영애가 비빔밥, 김치, 막걸리. 네.
사람들의 매치하고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대표 음식들을 광고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 혼재되어 있는 다양한 인종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도대체 이게 뭘까? 다양한 이해성이. 그래서 이제 추신수가 사실은 미국에서 엄청난 혼란을 야기해서 악플이 많이 달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화적인 DNA인데 동양인과 서양인을 분류하는 방식이에요. 자, 여기서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연관성 2개 찾아보세요. 친한 친구 2명 찾아보세요. 저기서 매칭이 될 수 있는 2개를 찾아보세요.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기엔 뭐예요? 뭐뭐 2개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는 원숭이 분기는 이렇게 빨간 건 사과, 사과는 어떻고. 대부분 동양인은 원숭이하고 바나나를 쳤습니다. 근데 DNA 자체가 생각하는 분류 자체가 이게 코드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광고하면 다 거의 100에 100은 뭐 99명 정도는 2개를 찾겠죠. 원숭이하고 바나나하고. 답은 이렇게 나와요. 아시아인은 연관되면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으니까 원숭이하고 바나나하고. 서양적인 분리되는 분류적인 방법적인 사고에서는 서양에서는 원숭이하고 호랑이는 포유류, 동물 쪽이고 바나나는 식물인데 왜 저거 2개를 갖다 붙이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골프할 때도 같이 분류가 돼야 되는 게 있고 분류가 안 되는, 내가 할 수가 있고 연습을 해서 되는 파트가 있고 연습을 하면 안 되는 파트. 핸디별로 백돌이 처음 배우는 백돌이 1년 과정에서 해야 될 얘기가 있고 아닌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는 테마가 있고 아닌, 분리적으로 해서 분류적으로 해서 레슨을 진행해야 될 거고, 이런 거를 생각을 좀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생각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추신수가 악플이 미국에서 스포츠 투데이나 스포츠 신문에 막 이렇게 실립니다. 추신수가 제일 밑에 보세요. 소고기만 먹는 소고기 강팬인 거야. 추신수가 소고기를 왜 저 한우 불고기 광고를 하지? 추신수가 야구 선수인데 야구 선수는 야구하고 관련되어 있는 의류, 야구 소재, 야구 제품을 광고해야 맞는데 왜 추신수가 한우를 광고를 하지?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광고했으면 추신수가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장소가 딴 나라인, 사고 자체의 판단이 다른 나라. 가끔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요. 외국에 가면 미국에서 광고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들었을 때 독도 광고하는, 얼마 전에 서경덕 교수도 뭐 국정원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신문 뭐 방송에도 나오는데, 독도에 대한 많은 광고, 김장훈 가수라는 분이 독도를 타임스퀘어에 광고를 하는데 그런 광고하는 방법 자체도 지금 우리 추신수의 이런 비슷한 분리적인 사고와 연관적인 사고 혼재되어 버리면, 여기 쭉 읽어보시면 독도 관련해서 왜 소고기, 한우 이런 거하고 매치를 시키지? 고기는 고기고 독도는 독도 문제인데 연관이 없는 사실이 많이 있다. 분류를 해서 좀 광고를 하고 뭘 하면 좋겠다. 또 가끔 우리 현대 그랜저, 현대 자동차 광고 보면 나와요. 오늘 어때? 라고 말하면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오늘의 감정이나 오늘의 기분이나 오늘의 컨디션이 어떤다 그래서 갑자기 생뚱맞게 그랜저로 답했다. 근데 우리나라끼리는 알아요. 그랜저가 소프트하고 부드럽고 오늘 나 기분 좋아 라고 함축적으로 연관성이 있게끔 말을 하나 보다 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데, 이 광고가 유럽에 가니까 도대체가 알아먹을 수가 없어. 오늘의 기분이 그랜저, 지금 새로운 용어인가? 아니면 뭐 웅장한 영어 자체가 이제 그랜저라는 게 영어 따라가 뭐 그레이터, 웅장 또는 뭐 이런 용어랑 비슷해요. 앞에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차 골프라는 테마도 분류를 해서 코딩을 맞춰서 그때그때 들어가는 레슨을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홀컵에 공을 넣고 볼을 잘 치기 위해서 골프를 제가 그동안 하면서 분류를 해본 게 스윙이냐, 멘탈 인텐스냐, 코스 매니지먼트 기술하고 통계 분석적인 수학적인 모델링을 해서 전체적으로 프로 선수들한테 레슨이 아니면 코칭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지금 분류를 좀 해본 거예요.
5개 정도. 그래서 이 머릿속에 사실은 분류 섹터 3개나 해가지고 지금 이 선수는 핸디가 얼마고 아니면 이 선수의 지금 트러블 상황을 아니면 이 선수의 지금 몸 상태를 어떻게 분류를 해서 어떻게 코딩을 맞춰시켜야지. 물론 아마추어 레슨을 하면 핸디에 따라서 가장 우선적으로 뭘 해줘야 되는지가 좀 있으면 이제 오각형 박스 안에서 제가 이럴 때 이렇게 저렇게 나가는 게 퍼센테이지의 비중이 이렇게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인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윙 쪽의 테마는 만시간의 법칙에 거의 맞춰서 비교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많은 연습을 통해서만 깨달아가는 스윙이 있는 거고 아니면 단순간에 어느 정도 핸디가 어느 정도의 숙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포인트, 원 포인트만 줘도 금방 고칠 수가 있는 스윙 포인트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스윙을 할 때, 레슨을 할 때 이런 정보들, 운동신경이 0.3초인데 시각 정보는 15분의 1초인데 드라이브 헤드가 임팩이 되는 건 1000분의 1초인데 저거를 지금 당장 야 헤드를 슬라이스, 페이드 또는 뭐 드로우지를 내기 위해서 헤드를 열어라, 헤드 열고 임팩을 해라 말은 쉬운데 머릿속에서 적응할 수 있는 게 드라이브를 조금 열어서 아니면 손목을 임팩트 순간에 손목을 당겨서 하라 그 명령은 1000분의 1초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거는 엄청난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될 수 있는 코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스윙을 가르칠 때도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상황, 보통 이 프로를 하기 위해서 초등 때부터 해서 한 고1, 고2 정도 되면 한 500분의 1초는 컨트롤할 수 있다고 봐요. 경력적으로. 만시간의 법칙이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통상 우리 프로님들 그동안 프로 라이센스 따고 정회원 되고 여러가지 지금 세월이 흘러서 지금까지 수련한 거 보면 대충 한 40 정도 되시면 한 2만 시간 정도의 수련 시간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10,000시간 정도가 지나면 통상 이런 예체능 계열은 대부분 프로페셔널 전문가가 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좀 제가 비중 있게 10,000시간의 법칙 때문에 사실은 스윙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아마추어한테 10,000시간의 법칙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진짜 많은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프로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날 오고 한 달 만에 나 드라이브 250 가고 싶어요. 순간적으로는 가지만 그게 1년, 2년 지나면 본인이 어렵다는 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숙달되는 10,000시간의 법칙과 운동신경이 10분의 3초의 컨트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조합이 되어야 스윙이 완성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멘탈에 있어서 끊임없이 필드 내에서 쓸 수 있는 멘탈들이 어떻게 순서 루틴을 잡아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내가 우선순위 1순위부터 우선순위 3, 5순위까지를 결정을 해서 우선순위가 뭐로 체킹을 해야 되는 건지 멘탈 부분에서 프로님들도 근데 보통 이제 시합을 간다든가 아니면 진지한 친구들끼리 아니면 주변에 아는 프로님들끼리 라운딩을 가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순서일 거예요. 우선순위. 오늘은 게임 운동 자체도 그렇지만 오늘은 내가 스타일에서 원래 드라이브 치는 스타일에서 페이드가 안 나오고 계속해서 드로우질만 걸리네 라고 했을 때 우선순위를 내가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건지 이 오더 우선순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레슨 할 때도 어제 프로님 이렇게 치라 그랬잖아요. 오늘은 또 이렇게 치라 그러잖아요. 그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멘탈, 심리 아니면 이런 루틴 잡아주는 교육에 들어가면 우선순위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레슨하는 거. 요구사항은 많은데 그거는 당분간 해결이 될 때까지 이게 1순위고 나머지는 2순위, 3순위, 4순위 새로운 뭔가가 안 되는 게 들어오면 아직 힙턴이 안 된다. 새로운 과제를 주면 그게 1순위고 나머지가 2순위, 3순위 절대 불변의 1순위도 있겠죠. 골프는 공을 맞추는 순간이 최우선이겠죠. 그래서 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잡아야 되고 다음은 피트니스 문제가 이 재활 문제까지 다 포함을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는 골프를 위해서 3가지 파워, 밸런스, 스트레칭에 관련된 것 중에서 파워 쪽에 많이 들어가지만 몸이 상태가 시합 중이고 몸이 상태가 안 좋으면 컨디셔닝 운동부터 시작해서 재활 쪽에까지 들어가야 되는 피트니스의 문제. 다음은 코스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게임 전략을 짜고 내가 여기서 승부를 걸어서 투혼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내가 잘라서 쓰리온으로 가야 될 건지 과감한 어떤 캐디 및 선수가 전략을 짜야 되는 코스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확실한 베이스를 마련을 해주고, 다음은 이런 코스 매니저먼트나 기타 관련되어 있는 피트니스나 이런 모든 것을 통계적으로 시합 가기 전에 집중을 모읍니다. 자료를 모아서 그 시합장 또는 오늘의 컨디션의 데이터 통계를 다 내서 어떤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건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오늘 시합 가서 네가 뭘 어떻게 해야 돼, 구체적인 통계 자료 목표를 적고 가세요 라는 표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보면 좀 이따 다음 장에 나오는데 미국 선수애들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주는 게 스태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저 미국 홈페이지나 아니면 우리 KPG 홈페이지 아니면 KLPG 홈페이지 봐도 스코어에 관련된 스코어링 아니면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점수 스코어가 쫙 나오죠. 뭐 쉽게 생각하면 페어웨이 안착률, GIR, 투원, 투쓰리 뭐 이런 거 쫙 따졌을 때 이 통계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잘 요리를 하고 잘 주무를 수 있냐라는 게 이제 선수들을 얼만큼 잘 관리할 수 있냐라고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통계 얘기하면 좀 프로님들이 싫어해요, 사실은. 아니 산수하고 뭐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사실은 통계 문제도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에 입력만, 코딩만 잘 시켜놓으면 데이터가 명확하게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오늘 나가면 너 몇 개 칠 거야. 데이터 분석이 딱 들어오는구나. 장에 로딩이 좀 시간이 걸리나 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영역을 이제 개별적으로 전체적인 스윙 멘탈 리트니스 코스 매니저 통계 분석이라는 이 5가지 요인 팩트를 가지고 본인이 전체적인 골프에서 내가 비중을 어떻게 두고 그리고 오늘 시합에서 내가 비중을 어디를 줘야 될지는 본인이 짜는 것, 또는 본인이 어리거나 아니면 본인이 멘탈을 아니면 뭐 기타 통계 분석을 나한테 의뢰를 하면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짜주는 거예요. 프로그램 훈련량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네. 그렇게 해서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 나오고 뭐 최근 페덱스 가장 많은 $10,000,000. 네. 저스틴 토마스라는 선수가 ESPN 기자한테 자기 휴대폰에 메모가 된 거를 보여준 거예요. 올 초에 17년에 게임 시작하기 전에 나는 목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13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 빼고 거의 다 자기가 성공합니다. 수치를 보면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여기에 보면 메이저 게임 우승하기 아니면 뭐 언제 2등하기 뭐 파세이브를 몇 프로 하기 모든 분석하는 파3, 파4에서 모두 언더파 치기. 그러니까 물론 이 선수가 작년, 재작년에는 계획표를 잡아서 이렇게 달성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계획표를 잡고 지금 한 4, 5년간의 쭉 프로그램을 따라와서 올해 드디어 이 계획표가 같이 코칭을 해주는 옆에 있는 조언을 해주는 어드바이스들이 계획을 실제 구체적으로 점점 잡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니 오픈에서 59개를 칩니다. 59. 근데 이 선수만 잘 친 게 아니고 1라운드 때 딴 선수 되게 잘 쳤었어요. 네. 근데 이 선수가 이제 2, 3, 4라운드에서 계속해서 최저타를 만들어서 메이저 미국에서 최소타를 기록을 갈아버립니다. 253타.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구체적인 메모 옆에서 조언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명확한 목표와 명확한 너는 할 수 있고 너는 해야 된다 라는 제시를 해주니까 미국 사실은 이 통계표도 미국 안에 들어가면 대부분 여기 스트로킹이나 아니면 뭐 기타에 관련된 거는 PGA 홈페이지 가면 다 나와요. 1등 누구 쫙 나오는 거라 그 부분에서 거의 상위 랭크에 다 차 있어요. 2개만 본인이 원하는 게 빠지고 나서
요 제일 밑에 있는 게 리커브 30하고 파스 리커브 모두 언더파 지금 요거 두 개가 지금 올해는 미달이 됐다. 그래서 올 12월 달이나 내년 1월쯤에는 다시 2018년 목표를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돼요. 네. 그래서 점차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런 통계 부분에 대한 게 정확한 수치나 사실은 이 선수가 이거를 본인이 치고 올라오는 거를 본인이 기록을 본인이 연습을 본인이 컨트롤 어려워. 뒤에서 하고 오면 분석을 다 해. 분석을 해서 이 부분에는 몇 프로까지 따라왔다. 혹시나 까먹을지 모르니까 라운딩 들어가면 어디에서 리커버를 어떻게 하고 몇 센치 몇 메다 안에 붙여야 된다. 나는 구체적인 딱딱 몇 메타에 붙여야 되고 예를 들면 150m에서 아이언샷을 예를 들어 뭐 9번이다 아니면 뭐 피칭으로 150m 샷을 했을 때 150m 샷에서 LIU까지 따지거든. 150m에서 피칭을 쳤는데 기대 옆에 5m에 붙였어요. 몇 %의 LIU일 거야? 150이 오니까 3? 4.5m죠. 3.4에서 3.5%의 LIU를 가져. 그러면 미국에서 탑 0.001%. 미국이 가지는 150m에서 LIU는 보통 7% 정도. 150에서 7 곱하면 10m죠. 10m 대부분 안에 붙이는 게 미국의 퍼센테이지. 10% 안으로 들어오면 탑3, 탑5 안에 들어가. 저스틴 토마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리카버 아니면 또는 세컨 아이언의 퍼센테이지율을 내가 몇 프로를 해야 되지? 시합장마다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0m가 내가 뒤떨어지네. 100m.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적용을 하면 100m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투어에 우승하는 선수는 100m에서 피칭샷 또는 뭐 웨지샷을 했는데 몇 메다에 붙이면 우승할까요? 이런 게 이제 통계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3.5 안에 붙이면 우승합니다. 평균이. 이번 한방 3.5 다음에 뭐 10m 이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3.5에서 4m이네. 왜냐하면 미국도 3.5% LI를 가지고 탑10 안에 다 들어오는 스코어예요.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할 때 미국 나가기 전에 야 너 시합장 아니면 여기 스카이 잔디 타서 야 볼 쳐봐봐. 동그라미 안에 딱 지금 거리 재보고 100m가 네 LI율이 뭔지 110의 LI율, 120, 130, 140, 150의 LI율이 얼마인지를 보고 미국에 갈지 말지를 결정해보자. 미국의 평균 60등까지 상금 랭킹이 들어가니까 60등에서는 LI율이 예를 들어 12%인데 샷을 100개 쏘았을 때 너는 100개 쏘았을 때 LI율이 17%야. 아직 미국 갈 때 안 돼. 이 금액이 딱 나와버리는 거야 벌써. 그럼 네가 지금 연습해야 되는 게 몇 번이냐? 저 뭐 예를 들어 62m짜리하고 뭐 9번하고 연습이 미국하고 갭차이 확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 나는 9번하고 나머지를 연습을 해야 지금 출발이 되는 거야. 기술적인 테크닉이 완성이 돼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스윙뿐만이 아니라 이제 스윙하고 통계하고 지금 엮여 있는 거죠. 나머지 멘탈을 어떻게 아니면 휘트니스, 근골격이나 이런 걸 재서 지금 어디 부상이 있고 아니면 근력 있고 사이백스 재서 근력량이 얼마고 각속도가 얼마가 근력의 속도가 얼마가 나오는지 체크를 해서 종합적인 멘탈링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골프뿐만이 아니라 축구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메디컬 테스트 하면 이런 쪽에 테스트 하는 거고 또는 축구도 기술적인 테스트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프로님들이 아니면 지도하는 제자나 후배들이 외국을 아니면 더 큰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종합적인 처치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세트를 분류해서 명확하게 티칭이나 코칭을 해줘야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스윙하고 전체적인 메커니즘 5개를 엮어봤을 때 그래프의 색깔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여기 색깔이 파란색이 100개, 빨간색이 90개, 보기 80, 72 본인이 원하는 언더의 라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쭉 선수들 불러서 아니면 통계 분석을 좀 많이 해보니까 언더를 치기 위해서는 멘탈하고 스윙 쪽의 라인이 좀 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추어 보기 플레이들은 또는 백돌이들은 스윙 쪽에 빠른 스윙도 아까 프로처럼 하려면 만 시간의 룰을 갖는다 그러지만 스윙에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되는 게 점점 백돌이, 보기, 싱글, 2번 정도까지 오다가 결국에는 언더를 치기 위해서는 멘탈 통제가 잘 됩니다. 멘탈 통제라면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루틴 정해야 되고 샷 메이킹 아니면 어떻게 우선순위 오더 생각을 또 무슨 생각을 긍정 부정 생각을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는 거. 종합적인 한 명의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윙만 매일 봐가지고는 이 5개 영역에서 조금 지나면 스윙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스윙이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초창기에 지금 스윙이라는 베이스가 기본 대부분 우리가 지금 만시간의 법칙 속에 들어가는 거야. 많은 훈련량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스윙이라는 하부 종목 안에 스윙으로만 봤을 때 스윙을 드라이브, 유틸, 우드, 퍼팅, 숏게임이라는 걸로 구별을 해봤을 때 핸디별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 언더를 치기 위해서는 가장 높이 평가해야 되는 게 퍼팅의 기술일 것 같다. 물론 이게 한 선수 또는 지도를 하고 있는 A라는 선수만 가지고도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네가 잘 칠 때, 네가 80개 칠 때, 네가 70개 칠 때 분석을 해보니까 퍼팅의 율 아니면 드라이버 240, 50m 가는 거, 250m 이상 쏘는 거, 숏게임의 에라율, 그 다음에 루틴, 심리검사지 아니면 시합 갔다 와서 오비 몇 개, 리커버 하는 게 어떤지 다 분석을 해서 그래프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시를 해주고 애한테 아니면 뭐 프로한테 이렇게 저렇게 훈련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또한 시합장 가서 본인이 생각하는 거는 72배하고 언더 90에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 자체가 기본적인 프로의 72 2번파하고 보기 플레이의 그래프 자체가 빨간색하고 보라색으로 상대 점수가 달라지는 거죠. 점수가. 네. 점수가 달라지는 분석을 통해서 네가 뭘 아니면 선수가 뭘 더 훌륭하게 소화를 해내야 되는 건지. 멘탈의 하부 5종목으로 나눠서 루틴이냐 욕심을 없애는 멘탈적인 방식이냐 힘을 조절해야 되느냐 아니면 오더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생각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또는 항상 일정한 베이스적인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를 가지고 짜보는 겁니다. 그래서 멘탈도 2번파하고 보기 플레이하고 구별을 해보니까 패턴 자체가 지금 촉탑형이 있고 사각형 박스형이 나눠지더라. 피트니스도 프로그램이 보통 훈련 들어가면 파워, 밸런스, 스트레칭 이 3가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상에 관련된 것에 따라서 컨디셔닝과 리앱 쪽으로 재활 쪽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일정한 약간의 염증을 안고 관리해 가면서 게임을 들어가야 되느냐 컨디셔닝 프로그램 이 5가지를 가지고 시합 중이냐 비수기냐 아니면 전지훈련 외국가 있을 때 훈련 내용이냐 이 5개를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선수의 경중 또는 시즌 비시즌 구별을 해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피트니스도 선수하고 일반인을 구별해서 보니까 선수가 적절하게 안배가 되어 있는 파워 프로그램을 조금 더 거리 위주의 요즘 드라이브 게임이 많아서 올라가야 되는 게 맞더라. 트러블 상황과 코스 안에 들어가서의 멘탈을 지킬 수 있는 것과 자신감의 문제. 세컨 올릴 거냐 돌아갈 것이냐.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2번하고 보기 플레이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통계적인 분석은 그동안 PJ나 아니면 KPG, KLPG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지수를 보고 점수를 내봅니다. 페어웨이 안착률이냐, 드라이버 롱 디스턴스냐, 아니면 GIR, 그린 레귤레이션이냐, 어프로치의 능력, 퍼팅의 에라율, 퍼팅이 몇 메다에서 들어가고 성공률이 어떻게 되느냐를 따져봤을 때 스코어별로 보기 플레이한테 지금 많이 필요한 건 드라이브의 비거리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더라.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박스형이 이런 오각형에서 나왔을 때 선수의 상태나 아니면 선수가 어떤 위치 또는 어떤 재활, 어떤 부상을 안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기술적인 파트냐, 멘탈적인 파트냐, 통계냐, 매니지먼트 파트냐를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입력을 좀 시켜야 되지 않냐라는 게 제가 이번 시간에 발표할 내용이었습니다. 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지정답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프로님들이 그동안 하나에만 지금 우리나라 사실은 테스트 자체가 지금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실기 위주의 테스트를 거치고 아주 많은 스윙, 만시간의 법칙을 무조건 절대적으로 강요를 하는 이런 실기적인 테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프로님들이나 저나 뭐 이 테스트를 거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테스트가 아니잖아요. 이제 본인이 연구를 해야 되고 본인이 찾아내야 되고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 사실은 조금 저도 물론 박사 마치고 나서 한 10여 년간 2005년에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이미 12년이 지금 흐른 상황인데 13년 차가 되는데 그동안 공부를 해서 연구를 계속 하면서 이런 걸 이제 추적해내서 정리를 해서 드디어 한 10년 차 지나니까 조금 정리가 돼 가더라고요. 공부했던 게.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아 이거는 하나뿐만이 아니라 스윙뿐만이 아니라 나머지를 조합. 그래서 지금 현장의 아카데미적인 부분은 학교에서는 사실 다 떼놓고 공부를 시켜요. 멘탈은 심리학 선생님이 하려고 그러고 또 다른 뭐 코스 매니지먼트는 또 누구한테 맡기려고 그러고 근데 사실은 주인공인 레슨을 받는 사람, 레슨을 하는 사람이 원바이원으로 바로 연결을 시켜버리는 게 골프엔 가장 좀 필요합니다. 선수로 보아서는 다양하게 정보를 습득하고 뭔가를 할 수가 있겠지만 레슨하에 주는 코치나 지도자의 입장으로 봐서는 알고 있고 조금씩 알아가는 게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끔 혹시 시간이 되면 이런 뭐 세미나나 포럼이나 통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연구나 사실은 저도 이 공부를 한 10년 넘게 해오지만 공부하기에 자신이 없고 그동안 공부했던 물량이나 공부했던 논문의 데이터가 좀 적으니까 계속해서 좀 더 보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협회에서 뭐 이런 포럼이나 교육이나 시스템 만들면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게 지난 한 10여 년이에요. 제 생각엔 지금은 이제 내과학이나 기타 이런 게 우리가 알려질 수 있는 과학적인 정보 계속 쏟아져 나오거든요. 이거를 어떻게든 소팅, 분리를 하고 어디에 코드를 심어줘야 될지를 좀 프로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 자료에도 보면 메일 있고 하니까 언제든지 저도 같은 회원으로서 우리 KPJ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조금씩 머리를 보태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 뭐 별다른 거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